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저희가 중국 시장에서 힌트를 찾아보는, 투자의 힌트를 찾아보는 차이나T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차이나TV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경기피해비센터 이종구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중국에서 어떤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꼽으셨을지 보니까 핀테크를 꼽으셨던데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뭐 핀테크는 국내에서도 좀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 분들은 이제 어떤 기능상으로 좀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국내에 사실 금융기관의 이비즈 부서나 그다음에 이제 IT 부서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이제껏 많이 해 오셨던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 핀테크 업은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서부터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핀테크란 정의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혁신적인 IT 기업, 혁신적인 우리 금융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저 생각은 일단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수익 부서, 뭘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지 그 구조를 먼저 사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5G를 굉장히 많이 인프라에 깔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 영역을 취할지 결론은 5G의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화웨이 그룹, 그러니까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근의 동향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결론은 핀테크 사업으로 간다. 그럼 핀테크 사업을 이해하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약하자면 이자. 우리 이자하고 매매 수수료, 그다음에 환 수수료, 이러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증권회사에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상장 수수료를 취하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이제 좀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 표에서도 나오지만 간편 결제, 간편 송금, 금융 플랫폼 이런 식으로 기능상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핀테크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종적인 소비자는 각 개인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화면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은행에, 어떤 증권기관에, 어떤 보험회사에 각각 들어가서 내 잔고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내가 여행 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연결고리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API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실 좀 알고 가야 되는데, API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맞춤형 화면이에요. 이제 가장 손쉽게 얘기하는 게 왜 우리 은행 잔고를 한눈에 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는 여하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강화다해서 제가 지난주에 또 중국사를 초대해서 실제로 중국 거래하시는 분들,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질문이 많으셨는데, 다들 우려하는 게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어디 증권사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구원들이 참 많이 얘기하는데 한번 이렇게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중국 애널들은 다 하나같이 위기를 지금처럼 기회로 보셔야 될 타이밍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걔네들이 얘기했던 가장 큰 얘기가,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듯이 A주 부분에 있어서 계속 편입 지수 FTSE나 MSCI나 이게 또 11월 달에 한번 또 편입 지수가 20%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자라면 어디다 투자하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다룬 사업군 되게 많이 다뤘어요. 자동차군, 인프라군, 그다음에 바이오군 이렇게 되게 많이 다뤘는데, 우리가 하나 가장 빼먹은 게 이 핀테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연이어서 얘기하면 지금 사실 이제 중국에서 엊그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연구소와 화웨이가 금융과학기술연구 합작 비망록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민은행은 예탁결제원과 화웨이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런 부분을 발표했는데 이게 뭡니까? 꼭 간편 결제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통신 사업자를 함께 해서.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든 증권은 실제로 트레이딩하고 상관없이 실물은 다 어디 있어요? 예탁원에 예탁결제,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예탁원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거를 증서 부분도 우리가 종이문서 없앤다 해서 지금 디지털 화폐 네, 그렇죠. 뭐 요즘 뭐 오성진 아나운서인가요? 광고도 나오는데 네네. 그런 부분을 그냥 일단락 시켜버린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 돼서 화웨이가 중심이 돼서. 결론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융 플랫폼이라고 국내 기업이라고 잘 알고 계신데 보면 페이가 네. 페이 아까 결제 시장 얘네들이 뭘 보고 그 돈을 버냐? 결론 이자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네네. 우리가 이자가 어떤 이자가 있습니까? 보통 대출해주는 대출 이자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자산을 많이 해서 운용 이자 수익이 또 생길 수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무조건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네네. 단 며칠이라도 실제로 돈은 먼저 왔는데 나중에 지급하면 운용 수익이 생기는 거고 네네. 또 어떤 자금을 대출이 필요한 곳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대출 이자 수익인데 이 핀테크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캐시카우는 은행처럼 실제로 이자 수익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 했을 때 이제 취하는 거. 제가 아침마다 제가 지금 예. 이해가 조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게 핀테크라고 하면 저희는 전자 결제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다방면에 모든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수익원을 네.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공교롭게 대부분 대형사의 이비지 부서에 있었지만 저희는 분명히 수익 부서였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고 예산을 받으면 그 이상을 저희가 수익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모든 수익원에 대해서 지금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수수료가 있을 거고 환수 수수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증권 거래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셨던 게 뭡니까? TV 광고도 쉼 없이 나오는 뭐 네네.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일으키는 그렇죠.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런 간편 결제, 송금, 그다음에 환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개 안 된 부분이 좀 P2P나 클라우드나 다 보셨을 거예요. 네네. 클라우드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와디즈 같은데 P2P 같은 경우는 8%.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환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환은 실제로 트랜스퍼와이즈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내가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송금하고 미국에 있던 어떤 아버지가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아들한테 송금할 때 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주는 게 맞지만 네네.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그렇죠. 근데 스왑 거래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저쪽 아들한테 주는 꼴이고 그렇죠. 이렇게 네. 이게 스왑 거래가 이제 트랜스퍼와이즈라는 또 금융 핀테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국내한테는 좀 어려운데 이런 모든 플랫폼을 우리는 아우르는 약간 게 환치기로 볼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외환거래법도 네네. 아직 해석이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대부분 다 다 수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요즘 경제 산업 동향이 좀 어떻길래 이 핀테크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중국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 부분 네. 그 부분에 이제 플랫폼을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중국이 빅데이터에 굉장히 크게 활용하고 있고 그걸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얘네들이 지금 핀테크 도입 지수가 이제 어니스트 0이나 지금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사한 회사 리서치를 보면 지금 계속 증대 부분이 작년, 재작년 대비 계속 배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장성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O2O 기업 아닌가라고 할 회사들도 실제적으로 핀테크 기업인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예. 오. 진짜요?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될까요? 일단 대략 사실 여기 PD님이나 작가님한테는 제가 메이탄이라는 기업 네네. O2O 기업으로 사실 지지난달서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시간의 요량을 잘 안분을 못하다 보니까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네네. 이 메이탄 기업은 O2O 기업이면서도 사실 핀테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왜 O2O 기업으로만 해지기 핀테크야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메이트한 뭐 중국에 가셔서 메이트한을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화면상 보시면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이 혹시 메이턴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결제를 이제 막상 이제 어떤 주문을 해서 결제를 할 때 어떤 화면이 뜨냐면 위챗페이로 결제하겠냐, 네네. 그 메이트한 걸로 결제하겠냐. 네. 그러면 사실 자기 어플에 자기 회사의 페이 개념으로 간다고 당연히 하면 그렇게 해야 돼. 네. 예, 그럼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에다가 저기 캐시를 좀 더 주는 거예요. 3위안 여기 이제 중국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이트한 같은 경우는 3.1 위안을 더 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00원 더 네. 깎아주는, 더 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이자 부분. 네. 캐시를 많이 가지게 되면 운용 수익이라는 부분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페이의 시장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뭐 어떤 빅데이터를 쌓는 부분도 가장 큰 자산일 거고 네네. 동시에 이런 이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이트하는 뭐 중국 굴지에 지금 사실 이용객들이 좀 63%가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큰 이용이 네네. 있는데 우리나라 뭐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이나 요기요. 얘네들하고는 네. 조금은 다른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맛집이나 이런 데 보면 블로그를 어디서 좀 확인을 하고 네네. 아니면 검색을 한 다음에 가잖아요. 네. 근데 이 메이트한 기업은 그걸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더 많이 봤고요. 아니야 다를까 핀테크 기업 쪽을 무시할 수 없는 네네. 게 일단 고객을 많이 취하고 그다음에 IT 기업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결제 시장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지금 저기 보니까 한 1년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저희가 한 2달 전에만 제대로 네. 소개했어도 이게 굉장히 관심 종목이긴 한데요. 네네. 지금 이 기업은 뭐 거의 독과점적으로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뭐 중국의 그 이용자가 지금 4억 명 이상이니까 네네. 중국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이거의 메이트하인의 성장성의 끝은 어디인가 할 정도로 사실 여기에 경쟁 상대가 뭐 의아로마나 옆에는 있지만 요거보다 그냥 계속 단독적으로 한 뭐 수년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 메이턴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아, 중국의 핀테크 여기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결제 수익까지 다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인 것 같다. 근데 두 번째 기업을 준비해 주신 걸 보니까 항생전자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항생전자는 제가 뭐 증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딱 초창기 때부터 많이 바라왔던 저 입장에서는 네네. 이 회사가 제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항생전자는 일단 지분이 마윈이 많아요. 15%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핀테크 기업이나 그 이비즈 쪽 분들은 되게 겸손한 이유가 자기는 실제적으로 금융기관 쪽에 계신 분들은 IT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IT 계신 분들은 제도 변화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마윈의 그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항생전자는 사실 마윈은 저희 공산당원보다 더 부각돼서는 굉장히 자기의 입지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항생전자는 지금 그 금융기관, 증권회사만 놓고 보면 131개 증권기관 관련된 금융기관에서 122개 회사가 얘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종합재산 관리 플랫폼 은행에 제공하는 것도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그 은행 투자 거래 관리나 재산 관리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항생전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매출 구조도 86%가 대부분 이 전통금융 소프트웨어 트레이딩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 회장인 그 마윈이 그 지배주주의
가지고 있음, 이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적으로 모든 요즘 나오는 뭐 비트코인 얘기한 거, 디지털 화폐 관련한 거, 그다음에 이 트레이딩의 그 모바일 관련 플랫폼 관련한 네네. 거,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개인 거래 시장이 다 갑자기 급증한다. 그럼 다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차트에 저기 희미한 선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국내 약간 유사 기업인 우리기술 투자하고 조금 해놨어요. 저 두 개 하얀 선이 뭐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네. 그건가요? 그 아래, 그러니까 왼쪽은 위안 쪽으로 이렇게 좌표를 놨고 오른쪽은 이제 원으로 했는데, 그 비교는 우리기술 투자로 그 아래의 선으로, 그러니까 좀 더 아래에 있는 선이 지금 가장 우리기술 아래에 있는 투자, 선이요. 예, 네네. 그 추이를 나타낸 거고, 위에는 또 우리기술 투자하고 항상 뭐 암호화폐, 뭐 저 가상화폐 나올 때 얘기 나오는 비덴트하고 해놓은 네네. 건데요. 저 주가 추이를 자세히 보시면 항상 지난번에 왜 우리 그 돼지고기 관련해서도 네. 약간 중국이 약간 선행 지수 마냥 네네. 좀 그림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처럼 저거 국내 그 관련 기업들하고 놓고 보니까 우연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약간 그림이 유사하게, 네네. 그러나 중국 이 항생전자 약간 그 차트가 좀 더 앞서가는 모습이 보여서 네네. 제가 일부러 한번 좀 같이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중국의 핀테크 산업에 주목을 한다면 대표 종목으로 메이투안과 황생전자를 좀 언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차이나 TV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 2부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케돈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